여러분, 오늘은 아주 불편하고도 위험한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박정희냐, 김대중이냐? 이 두 이름을 한 문장에 넣는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편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독재자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민주주의의 인권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언제나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납니다. 누군가는 화가 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결국 이렇게 말하죠. 그건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다. 정답 없는 논쟁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감정도 진영도 내려놓고 심판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끝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복싱 경기처럼 두 인물을 링 위에 올려놓고 누가 더 착했는가, 누가 더 도덕적이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라운드를 가져갔는지,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경기에서 더 결정적인 펀치를 날렸는지 오직 결과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나은 지도자였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끌고 가서 오늘은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링 위로 올라오는 인물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 시대를 먼저 보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박정희는 분명히 문제 많은 지도자입니다. 민주주의는 약했고, 자유는 제한됐고, 권위주의 통치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집권했던 1960년대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은 선진국은커녕 중견국도 아니었고, 국가라는 틀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수준. 전쟁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전기도 부족했고, 도로도 부족했고, 공장도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했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극심했으며, 국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조차 제공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체제 경쟁을 벌이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로 취급받던 시기였습니다. 즉, 박정희가 마주한 문제는 어떻게 더 잘 운영할까가 아니라 이 나라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여기서 박정희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박정희는 국가 운영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절차보다 결과, 자유보다 생존, 민주주의보다 성장.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인식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 판단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입니다. 성장을 국가의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한 방향으로 몰아넣습니다. 농업 중심이던 나라를 공장 돌리는 나라로 바꾸고, 내수로 겨우 버티던 경제를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로 바꾸고, 하루하루 연명하던 국가를 앞으로 달리는 국가로 전환합니다. 고속도로를 깔고, 항만을 만들고, 발전소를 세우고, 공장을 짓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뼈를 만들고 근육을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핵심 포인트 하나. 이 구조는 박정희 정권이 끝난 뒤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념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계속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과를 넘어 국가 체질의 변화였습니다. 이게 박정희 업적의 본질입니다. 박정희의 리더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빠릅니다. 강합니다. 집중적입니다. 국가 자원을 한 방향으로 몰아넣고 반대는 무시하고 비효율은 잘라냅니다. 좋게 말하면 국가 프로젝트형 리더, 나쁘게 말하면 밀어붙이기형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정희의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등장합니다. 유신체제, 장기 집권, 정치적 자유 억압, 반대 세력 탄압, 언론 통제, 인권과 노동의 희생.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정희는 성과를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박정희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민주주의를 짓밟은 지도자는 용납할 수 없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 그래서 전문가적으로 평가할 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이 정도의 성과가 가능했을까?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이 정도 속도의 산업화와 구조 전환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박정희는 여전히 무거운 존재로 남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한 지도자 김대중을 보겠습니다. 김대중은 박정희와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박정희가 국가를 어떻게든 키우자였다면 김대중은 국가를 사람답게 운영하자였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을 때의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화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제는 성장 궤도에 올라 있었고 민주주의 요구는 폭발적으로 커졌고 세계 경제와 깊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즉 김대중이 마주한 문제는 국가를 새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국가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였습니다. 김대중의 가장 큰 강점은 민주주의와 제도에 대한 집요함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제도로 만들려 했고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하려 했습니다. 언론, 시민사회, 인권 담론, 사법제도, 행정 시스템, 이 모든 것을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초대형 위기 속에서도 김대중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과 저항을 받았고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지도자로서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김대중은 대화와 평화라는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역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고 한반도 문제를 대결의 프레임에서 대화의 프레임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용기 있는 시도였다는 평가도 있고 실익 없는 이상주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김대중은 강압이 아닌 합의와 설득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김대중의 리더십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합니다. 개혁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합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과 실업의 고통은 많은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체감 충격은 컸습니다. 또 하나, 김대중의 정책은 옳은 방향이었지만 체감 속도가 느렸습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삶이 바로 나아졌다고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었고 간접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김대중은 나라를 더 바르게 만들려 했지만 대중의 체감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가 체질을 바꿨는가? 실행력과 속도는 어땠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누가 더 나았는가?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달랐는가? 국민 체감은 어디가 더 강했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박정희는 국가의 구조 자체를 바꿨고 김대중은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다듬었습니다. 실행력과 속도에서는 박정희가 앞섰고 민주주의와 인권에서는 김대중이 앞섰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국민 체감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변화가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판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질문은 누가 더 착했는가? 누가 더 도덕적이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은 지도자인가였습니다. 국가를 살려냈는가? 체질을 바꿨는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는가? 이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오늘의 승자는 박정희입니다. 판정승입니다. 이건 독재를 미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결과의 무게가 더 컸다는 뜻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라운드에서 누구에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